오늘의 삶의 지혜와 명언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하늘도 알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종종 듣게 되는 이 문장은 간단한 듯 하지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 문장과 관련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한 번쯤 모두가 고민해 봤을 삶의 태도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 고전의 명심보감 개선편에서 자활위선자, 천보지이복 위불선자, 천보지이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고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공자는 인간의 도덕성과 그에 따른 결과를 중시하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써 응답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유교 사상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천도와 인과응보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뜻과 인과응보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하늘이 곧 도덕적 질서를 주재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늘의 도리는 인간의 선악 행위에 따라 보상과 징벌을 내리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초월적 믿음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윤리를 강조하는 실천적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즉,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가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조화와 윤리적 질서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선행을 실천해야 하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심으로 자신의 내면과 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착하게 산다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올바름과 진실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더 큰 세상과 연결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선순환을 가져다 준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할 때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착하게 사는 것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작은 실천까지 이 모든 것이 착하게 산다는 이름으로 쌓여진 행동입니다. 셋째, 이 세상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질서와 연결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선한 행동이나 올바른 선택이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언젠가 하늘에서 알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믿음이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전하려는 시사점은 착하게 산다는 것이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스스로 조화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고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 하늘도 알고 있다 라는 이 문장은 단순히 귀에 익숙한 말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내려온 삶의 지혜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었던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한 작은 선행이 주는 기쁨을 다시금 느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말이 마치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은 늘 있지만 때로는 세상이 부조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활위선자 천보지이보, 위불선자 천보지이화라는 말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반드시 종교적이거나 미신적인 요소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가르침을 도덕적, 철학적,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행동과 사회적 신뢰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한 경영자는 고객과 직원의 신뢰를 얻어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배려심 있는 사람은 주위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은 결국 법적 처벌이나 사회적 배척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적, 정서적 측면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는 정신 건강과 직결되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지속적인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업보의 개념과 장기적 인과관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즉각적인 인과응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신뢰와 존경을 얻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 윤리, 정치, 사회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객의 신뢰를 얻습니다. 넷째, 개인의 선택과 사회적 책임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한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이 말은 단순한 운명론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실천적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덕적 삶의 중요성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떠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생에서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선을 실천하면서 장기적인 신뢰와 존경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와의 조화로움입니다.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선한 행동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이 결국 더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더욱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을 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원리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자의 위선자 천보지이복, 위불선자 천보지이화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운명론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철학적 원칙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성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삶의 지혜와 명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